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주요 지휘관들과 화상회의를 갖고 국내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군 본연의 임무와 역할에 충실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한 평가와 함께 빈틈없는 군사 대응 태세도 주문했습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날로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과 안보 협력이 우리 안보 이익에 부합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공군 항공우주의료원 훈련센터가 국토교통부로부터 항공훈련기관으로 인증받았습니다. 앞으로 민간 조종사들도 이곳에서 비행환경 적응 훈련 과정을 적용받게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를 전해드립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각 군의 참모총장을 비롯한 주요 지휘관에게 군 본연의 임무와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의 체제 불안정성이 점차 심화되고 있어 국면 전환을 위한 도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오상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28일 오전 주요 지휘관 화상회의를 주재했습니다. 한 장관은 우선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대북 제재와 압박이 지속되고 대규모 홍수 피해와 경제난, 탈북자 등 체제의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어 국면 전환을 위한 전략적 전술적 도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최근 주요 지휘자들이 교체되고 있고 국내적으로도 매우 어려운 상황인데 이럴 때 군이 그 어느 때보다도 명확한 상황인식과 함께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임무 수행 태세를 유지해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확고하고 빈틈없는 군사 대응 태세를 갖출 것과 오직 적만 바라보고 묵묵히 싸워 이기는 강군 육성에 매진할 것, 탄력적인 부대 운영으로 활기찬 병영을 만들 것을 당부했습니다. 국방부는 군의 주요 지휘자들이 이번 회의를 통해 국민들께서 군을 믿고 안심할 수 있도록 군 본연의 임무에 매진할 것을 다짐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또 국회 국방위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협상 추진에 관해 설명했습니다. 한 장관은 일본과 안보 협력의 필요성 때문에 재추진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김지한 기자입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28일 국회 국방위 전체 회의에 참석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협상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한 장관은 우리나라가 전에 32개 나라와 정보보호협정을 맺을 때는 정부 내에서 이루어졌지만 일본이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서 하고자 공개했다며 일본과 안보 협력의 필요성 때문에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한 장관은 우리나라가 1980년대 말부터 군사적으로 필요해서 요청했던 사안인데 2012년 밀실 추진 논란으로 중단됐다며 북핵과 미사일 위협이 날로 증대되고 일본과 정보 협력을 심화 확대하는 것이 우리 안보 이익에 부합한다는 판단하에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국방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이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을 보장해준다는 우려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국회 국방위에 제출한 현안보고 자료에서 이번 협정 체결이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을 보장해준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나 이는 우리 주권의 문제로서 우리의 요청이나 동의 없이 일본 자위대의 우리 영역 진입은 불가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 헌법에 의거해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출하려면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향후 일정에 관해서는 일본 측과 협의해 가능한 조기에 교섭을 개시할 예정이라며 2012년 당시 기본문안에 합의한 바 있기 때문에 교섭에 오랜 기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미국, 러시아, 프랑스 등 19개국과 정부 간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고 있으며 독일, 이탈리아, 이스라엘 등 13개국과 나토와는 국방부 간 군사정보보호약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방부는 향후 일본, 중국, 남아공 등 11개국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김지한입니다. 국방부 군공항 이전 사업단은 27일 대구와 경북 지역 11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대구 민군공항 이전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전 사업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지역 주민과 의견을 나누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대구공항 예비 이전 후보지 조사 연구 용역에 따라 1단계로 식별된 20개 후보지가 속한 11개 지자체 관계자, 주민 대표 등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예비 이전 후보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하고 협의 후에 선정 발표하도록 되어 있는데 협의 전에 미리 경북 지역 도민들의 반응이나 의견들을 들어보고 그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그런 취지에서 마련하였습니다. 국방부는 군공항 이전 사업 추진 배경과 절차, 후보지 선정 기준과 방법, 경제 효과, 소음 피해와 고도 제한에 따른 대책 등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의 사업 설명과 연구 용역 기관의 향후 계획, 대구시의 이전지 주변 지역 지원 방안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국방부는 지난 7월 대구시가 제출한 군공항 이전 건의서에 대해 타당성 검토 결과 적정으로 판정하고 현재 후보지 조사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군 항공우주의료원 훈련센터가 26일 국토교통부로부터 항공훈련기관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이로써 내년부터 민간 조종사들도 항의원 훈련센터에서 비행 환경 적응 훈련 과정을 제공받게 됩니다. 김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행 환경에서 접하게 되는 물리적 신체적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훈련을 제공하는 공군 항공우주의료원 훈련센터. 항의원 훈련센터의 최첨단 시설과 그동안 쌓아온 노하우가 국토교통부로부터 인정을 받았습니다. 정부기관과 민간 조종사를 대상으로 비행 환경 적응 훈련을 운영하는 항공훈련기관으로 공식 인증을 받은 것입니다. 항의원 훈련센터는 지난 1964년 20인용 저압실을 도입하며 국내 최초로 조종사 비행 환경 적응 훈련을 실시했고 이후에도 최신 장비를 꾸준히 도입하며 조종사들에게 실전적 비행 환경을 제공해왔습니다. 지난 2012년부터는 육군과 해군, 경찰청, 산림청, 국민안전처 등 타군과 정부기관 조종사와 외국군에게도 훈련을 지원하는 등 점점 영역을 넓혀왔습니다. 국토부는 이러한 항의원 훈련센터의 훈련이 민간에도 필요하다고 보고 이번 인증을 시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항의원 훈련센터는 내년 1월부터 민간 항공 조종사에게도 교육과 실습을 제공하게 됩니다. 공군은 앞으로 항의원 훈련센터가 전문 항공 훈련기관으로서 조종사의 비정상적 상황 대처 능력 향상과 항공기 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김하영입니다. 한반도 통일로 북한 주민이 누릴 수 있는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적 이익이 분단 상태일 때와 비교했을 때 평균 12배 이상일 거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안재노 연구위원이 지난 27일 있었던 세미나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이용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반도 통일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전문가들이 모였습니다. 국책 연구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한반도 통일과 북핵, 그리고 북한 주민의 편익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안재노 연구위원은 통일 이후 북한 주민의 편익 연구라는 제목으로 통일은 한국과 북한에 어떤 편익이 있는가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연구원이 지난 4일부터 13일까지 탈북민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통일 편익 기대감 설문조사에서 통일이 북한 주민에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전반적인 영역에서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매우 이익이 될 것이라는 답변이 73.6%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다소 이익이 될 것 19.8%, 보통일 것은 6.6%였습니다. 이 가운데 매우 이익이 될 것과 다소 이익이 될 것이라고 답한 학생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기대 수준을 질문한 결과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적 편익은 평균 12.17배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북한 주민의 기회와 평등이 어느 정도 향상될 것인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평균 7.1배 이상으로 나타났고 자유와 권리의 정도에선 평균 10.7배, 삶의 질 향상 정도는 12.1배, 사회 문화적 수준 향상 정도와 경제 수준 향상 정도는 각각 평균 11.42배와 19.43배로 나타났습니다. 북한 주민들에게 우리가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통일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다양하게 개발이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게 제 분석 결과입니다. 이 밖에도 이승열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한반도 통일과 비핵화라는 제목의 발표문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우리 정부가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하는지 발표했습니다. 북한이 스스로 대화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화의 테이블로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책 선택에 있어서 굉장히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앞으로 미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전망도 내놨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점점 더 고도화된다면 지금하고 또 다른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만약 제재가 아닌 제재 플러스 대화로 갈 가능성도 저는 조금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날 학술회의는 2016년 여러 통일 환경이 변한 환경에서 균형감 있는 시각을 통해 안보와 통일 문제를 논의한 소중한 자리가 됐습니다. 국방뉴스 이용석입니다. 공군교육사령부가 2016 공군 창의교육 리더십 발전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세미나는 참석자들이 미래의 공군을 이끌어 나갈 창의 인재 육성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심예슬 라사의 보도입니다. 지난 27일 열린 세미나에는 민관군 교육관계관 200여 명이 참석해 창의 인재 육성을 위한 양성 보수교육 발전 방향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이날 세미나는 공군이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주요 과제로 다루고 있는 창의 교육과 리더십을 각각의 세션으로 나눠 진행했습니다. 먼저 리더십 세션에서 리더십 전문 컨설팅사 더 퍼포먼스의 류랑도 대표가 간부의 코칭 스킬 향상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유 대표는 조직의 구성원들이 충분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혁신적인 업무 환경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를 위해 간부들에게 요구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질문하고 경청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래 사람들에게 액티비티를 의사결정을 하고 지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래 사람들이 자신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자신이 책임져야 될 결과물이 기간별로 무엇인지 그리고 해야 될 행동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또 창의교육 세션에서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김진숙 박사가 최근 사회적으로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ICT 기술이 군 교육훈련의 미래를 선도할 요소라고 역설했습니다. 공군 교육사령부는 앞으로도 산학연 분야의 전문가들과 활발한 교류를 이어가며 창의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을 발전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국방뉴스 심예슬입니다. 지난 10월 13일부터 20일까지 한미 양국은 국방장관 간 안보협의회, 합참의장 간 군사위원회, 그리고 2+2 외교 국방장관회담을 잇따라 개최하면서 5차 핵실험 이후 한반도 정세에 대해 동맹 차원의 대응 방향을 모색하였습니다. 북한이 핵 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미국의 핵 억제력을 기초로 한 확장 억제는 한미동맹의 핵심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우선 확장 억제와 관련한 양국의 협의 채널을 강화하고 그 격을 높이기로 하였습니다. 19일에 열린 2+2 회담에서 한미 양국은 한미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를 신설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신설된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는 한미 통합 국방 협의체, 즉 키드 산하에서 운영되던 한미 억제 전략위원회가 하던 일을 대신하게 됩니다. 양국 외교 국방 차관이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에 참여하게 됨에 따라 확장 억제 관련 협의체의 외연과 격 모두가 격상되었으며 거시적 차원의 정책, 전략적 사안들이 신설된 협의체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양국 국방장관은 키드 산하의 위기관리 특별협의체를 신설하기로 하였습니다. 위기관리 특별협의체는 미 전략 무기의 투입 시기와 종류 등을 양국 군 수뇌부에 조언하는 가운데 SCM 등에서 결정된 확장 억제 발전 방안을 실무적으로 뒷받침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그동안 합참과 연합사의 작전협조기구에서 사안이 있을 때 미 전략 무기의 한반도 투입 여부를 판단했지만 앞으로는 양국 국방부 차원에서 운영되는 위기관리 특별협의체를 통해 위협이 협의하는 구조로 격상되는 것입니다. 확장 억제 전략협의체와 위기관리 특별협의체의 신설은 나토가 구축한 포괄적이고 중층적인 협의 방식을 우리도 갖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대북 외교적 압박 조치와 군사적 억제 조치 간의 연계 효과도 높여줄 것으로 기대되며 무엇보다 유사시 확장 억제 공약을 효과적으로 이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확장 억제 공약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한미 양국은 미 전략 무기의 한반도 순환 배치 등 여러 추가 조치들을 논의하였습니다. 다만 대북 압박의 강도를 유지하는 차원에서 순환 배치될 전략 자산이나 순환 배치 주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전략 무기를 한반도에 상시 순환 전개할 경우 오히려 기대했던 대북 압박 효과가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주변국의 견제를 사전에 차단하고 국제사회의 대북 공조를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편이기도 합니다. 북한의 SLBM 개발 움직임과 관련하여 북한의 해양 도발에 대해서도 동맹 차원에서 필요한 대응을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맞서 한미일 안보 협력을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한미일 3국 미사일 경보 훈련을 정례화하기로 하였습니다. 근본 연석 회의를 통해 유사시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을 즉각 이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평가입니다. 이는 한반도 주변에 배치되어야 한다는 우리 측 요구를 미 측이 큰 틀에서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확장 억제 관련 협의체가 많아지면서 역할과 임무가 중첩되는 부분도 있는 만큼 협의체들 간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5차 핵실험 이후 엄중한 한반도 정세를 감안할 때 미 측 역시 근본 연석회의 준비에 각별한 공을 들여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본 연석회의를 통해 한미 양국은 북한에 잇따른 핵 미사일 도발에 맞서 결연한 의지를 표명하였습니다. 북한이 동맹의 단호한 결의에 대해 한치의 의구심을 갖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근본 한미 연쇄회동을 통해 과시된 한미동맹의 굳건한 결의는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제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방중앙 이슈의 이명철이었습니다. 네, 이번 주말 교통 상황은 어떨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한국도로공사와 함께하는 고속도로 주말 교통정보입니다. 네, 고속도로 이용하면서 모든 운전자가 지켜야 할 것 중 하나가 바로 지정차로제인데요. 아직도 1차로에서 주행하는 화물차들도 있더라고요. 네, 1차로는 추월차로로만 이용하시고 추월 후에는 지정차로로 복귀해야 하는데요. 편도 4차로일 때 일반 승용차는 2차로, 화물차는 그보다 하위 차로를 이용하셔야겠습니다. 네, 지정차로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요. 그럼 이번 주말 교통 상황 알아볼까요? 네, 이번 주말은 단풍 나들이 차량이 많아 고속도로도 혼잡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토요일 지방 방향 예상되는 최대 소요 시간입니다. 서울에서 강릉은 3시간 40분, 부산까지는 일반 차로와 버스 전용차로 모두 4시간 50분 정도 잡아주셔야겠습니다. 네, 정체 구간은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안성 천안 부근 가장 혼잡하겠고요. 영동고속도로는 광교터널 양지 일대 가장 많이 밀리겠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는 화도에서 서정 구간 약 12km 정도 정체가 예상됩니다. 네, 일요일 귀경길 예상되는 최대 소요 시간입니다. 강릉에서 서울이 4시간 20분, 부산에서는 일반 차로 이용하신다면 5시간 30분, 버스 전용차로는 4시간 50분 정도 잡아주셔야겠습니다. 네, 정체 구간은 경부고속도로 신탄진에서 옥산, 북천안에서 안성 구간 가장 혼잡하겠고 서해안고속도로는 당진에서 서평택 분기점 구간 길게 밀리겠습니다. 영동고속도로는 둔내, 이천 부근으로 가장 어렵겠습니다. 네, 요즘 같은 행락철에는 안전불감증이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죠. 네, 특히 대열 운행하는 버스들이 많은데 무리한 끼어들기나 버스를 바짝 뒤따라붙는 운전은 피하셔야겠습니다. 네, 교통정보도 잘 활용하시고요. 지금까지 국방TV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하는 주말 교통예보였습니다. 북한의 체제 불안정성이 점차 심화돼 국면 전환을 위한 도발 가능성이 높다는 게 국방부 판단입니다. 이에 우리 군은 명확한 상황인식과 함께 확고하고 빈틈없는 군사 대응 태세를 통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것입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